수잔 발라동. 본명 마리 클레망틴 발라동. 발라동은 어머니의 성을 따랐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입니다. 파리로 이주한 이 두 모녀는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고요. 발라동은 어린 나이 때부터 학업을 뒤로 한 채 생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녀는 웨이트리스, 서커스 고개사, 가정부 등 돈이 되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서커스에서 고개를 하던 중 허리 부상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 후 그녀가 택한 직업은 몽마르트의 모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혹적인 매력이 있는 그녀는 수많은 화가들의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파리 몽마르트. 그곳은 불운한 예술가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던 파리의 뒷골목이었습니다. 이 시기 몽마르트는 인상파라고 불리워진 일군의 화가 군단과 음악가들을 배출해냈는데요. 르누아르와 로트렉, 드가 등의 화가들이 몽마르트 뒷골목의 싸구려 술집에서 압상투술을 앞에 놓고 내일 먹을 거리와 자신의 예술이 나갈 바에 대해 고민하며 취해갔습니다. 그들의 귓전에는 무명의 음악가였던 에릭 사티의 피아노 연주가 울려 퍼졌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몽마르트에 모인 모든 예술가들의 유일한 베아트리체. 그녀는 화가들의 모델이었고 음악가들의 벗이었으며 모든 예술가들의 뮤즈이기도 했습니다. 남자들이 군림했던 19세기 말 예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 수잔 발라동입니다. 수많은 화가들 중 몽마르트의 화가로 불리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몽마르트에서 태어났고 몽마르트에서 자랐고 몽마르트를 그렸고 죽어서도 몽마르트에 묻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리스 위트릴로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수잔 발라동입니다. 르누아르와 로트렉의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하는 여인. 약간 사팔뜨기 눈에 풍만한 몸매. 삶의 고통을 송두리째 알아버린 듯한 표정의 여인. 그녀는 몽마르트 언덕 화가들의 단골 모델 쉬잔 발라동입니다. 가난한 세탁부의 사생아로 태어난 그녀는 5살에 파리로 흘러들어와 공장 직공, 식당 종업원, 서커스 고개사로 전전하다가 몽마르트 거리에서 화가들을 만나 직업 모델이 되었는데요. 르누아르, 로트렉, 샤반느, 드가 등 기라성 같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가의 취향에 따라 그녀의 모습은 몽실한 관능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강한 자의식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발라동은 최하류층의 여인이었습니다. 18세의 그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들인 모리스 위트릴로입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에스파냐인 기자 미겔 위트릴로의 양자로 입적하여 위토릴로라는 성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잔은 마담 르누아르가 빗자루를 들고 내쫓기 전까지 그녀는 르누아르의 모델이자 정부이기도 했고요. 로트렉과는 잦은 스캔들로 좁은 몽마르트 거리를 시끄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로트렉과 음악가 에릭 사티와의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로트렉은 그 누구보다 수잔을 많이 그렸습니다.
르누아르가 그녀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그린 데 비해 루트렉은 수잔의 신선스러운 삶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해냈는데요. 그 자신이 불구였던 루트렉은 그 누구보다 수잔을 잘 이해했으며 그녀의 성장을 돕기 위해 애썼다고 합니다. 루트렉의 그림 속의 수잔은 아름답지는 않으나 삶의 깊이를 아는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평생을 가난 속에서 무명의 음악가로 살았던 에릭 사티는 수잔과 6개월간의 짧은 동거 생활이라는 사랑을 나누었고 그 사랑을 한평생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수잔 발라동은 그들의 애인이자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간직한 예술적 혼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는데요. 그리고 화가들과 예술가들과 조우하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예술적 재능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모델 일을 하면서 자신을 그리는 화가들의 어깨 너머로 데생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런 그녀의 실력을 처음 알아본 이는 로트렉이었고 그 재능을 키워준 이는 드가였습니다. 로트렉은 수잔을 드가에게 소개합니다. 대담하면서도 부드러운 선으로 그려진 그녀의 작품을 본 드가는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단번에 알아차렸는데요. 그리고 로트렉과 함께 수잔이 화가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잔은 여성 화가에게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던 누드화. 그녀는 남성 화가들이 여성 누드를 바라볼 때의 탐미적인 관점과는 달리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몸속에 녹아있는 여성의 삶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싸구려 모델의 자리를 떠나 그녀가 모델로 서주었던 화가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누는 후기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로 성장합니다. 한 남자에 정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보헤미안을 꿈꾸었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수잔. 하지만 젊음도 미모도 시들해지자 수잔은 부르주아의 안전한 삶을 찾고자 했습니다. 한 시절 에릭 사티의 연인이기도 했던 그녀는 사티의 친구인 은행가 뿔무시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비로소 경제적 안정을 찾고 작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된 수잔. 하지만 그녀가 새로운 연인 우터를 만나게 되면서 관계는 10년 남짓 안에 깨져버렸습니다. 우터는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녀 나이 46, 23의 남편과 29의 아들의 공존. 몽마르트의 주정뱅이인데다 정신병까지 앓고 있던 아들 위트릴로와 그의 친구이자 양아버지 발라동 등 세 화가의 기묘한 동거를 당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삼위일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세속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살았던 발라동이 죽었을 때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등 당대의 화가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꽃을 던졌다고 합니다. 로트렉과 발라동. 아마도 이 그림은 로트렉 자신이 기법 수련의 과제에서 그린 습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드가에게서 빌어온 것이지만 로트렉은 그것을 매우 다른 수법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드가는 세탁부를 다룬 그림에서 다림질을 하거나 무거운 바구니로 운반하는 여인들의 딱딱한 동작과 복잡한 명암 대비 효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로트렉의 그림은 이를 쉬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는 슬픈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로트렉은 우리에게 육체적 피로와 우울을 알려주기 위해 뚱뚱한 마리아에서처럼 모델의 얼굴에 초점을 맞출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강인하고 튼튼한 팔과 물결치듯이 휘어져 있는 등의 윤곽선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육체 자체에 그러한 표현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